교과서 20페이지 3단원 오늘날의 지리정보 활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는 지리정보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지리정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울 주요 개념은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는 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지리정보란 무엇일까? 지표 위의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지리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리정보에는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 등을 나타내는 공간정보, 장소나 현상의 인문,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정보, 그리고 다른 장소나 현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지리정보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지도, 문헌, 통계자료, 사진과 같은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조사, 그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직접조사도 있고, 그리고 원격탐사도 있습니다. 원격탐사 기술은 원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 떨어져서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 레이더, 적외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사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속성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하고 기록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격 탐사 기술이 발달을 해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정보 수집도 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지리정보가 무엇인지, 지리정보의 종류 세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세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리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 오늘날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발달했어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치화, 숫자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제공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의 발달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리정보 시스템과 더불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대부분 전부 다 GPS 기능이 있을 겁니다. GPS 기능은 왼쪽에 나와 있듯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이고,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사용자나 특정 사물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GIS와 GPS를 결합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인구, 자원, 환경, 국방, 재해관리, 교통관리, 도시계획 등 공공 분야에서 입지 선정, 어떤 위치에 뭔가를 입지시키는 것, 문제 해결, 미래 예측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전자지도, 길 안내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그리고 교통 및 관광 정보, 날씨 정보와 같은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증강현실과 같은 분야와 결합해서 공간정보 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요새 많이 들어봤겠지만 무선 전파로 비행을 하고 조정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통틀어서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율주행차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건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개입 없이 주변 환경과 상황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판단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각종 사물의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런 기술로, 최근에 광고하는 냉장고에 보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먼지 파악을 해서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요리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요리법을 유튜브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냉장고 광고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런 것들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장착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례로 보는 세계 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현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볼게요.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우리가 VR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가상현실은 현실과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로 그 환경이나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서면에도 있는 것 같은데 VR 기기를 장착을 하고 놀이기구나 아니면 카누 같은 걸 타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게임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체험을 하는 게임이 있고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 Augmented Real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증강현실은 실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인 가상현실보다는 현실감이 좀 더 뛰어난 것이 특징이 됩니다. 증강현실 중에 여러분들이 해봤음직한 거 최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지리정보와 결합해서 각종 교육이나 의료기술 분야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21페이지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한 기술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자료 3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자지도입니다. 과거에는 종이지도에 지형이나 위치 등의 공간 정보를 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원격 탐사를 통해 위성사진을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지도가 제작되면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속성 정보를 지도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지도는 다양한 주제도를 이용한 중첩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와 위성사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지도 어플이죠. 구글맵이라던가 아니면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같은 그런 어플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자지도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지도만 사용하던 때와는 달리 정보의 검색이 쉽고 지도의 확대와 축소, 그리고 지도의 점만 찍으면 여기에는 위치, 주소, 그리고 거리, 면적 측정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위성사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중첩분석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처음 봤을 건데 중첩분석이라는 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석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중첩한다는 얘기거든요. 중첩이라는 건 첩첩이 쌓아서 겹쳐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 스타벅스를 차리고 싶어요. 근데 스타벅스를 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땅은 평평해야 되고 땅값이 싸야 한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스타벅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특정 지역에 땅값 지도가 있을 거예요. 땅값이 비싼 부분과 땅값이 싼 지역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으로 유동인구를 나타낸 지도가 있어요. 이 유동인구를 나타낸 지도에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여기에는 적게 다니는 그런 지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에는 땅에 굴곡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땅이 굴곡이 없는 평평한 지역과 산이 있는 지역. 이런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등등의 지도를 겹쳐서 내가 이 지점에 스타벅스를 지어야지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자료 3번과 관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3을 참고하여 과거의 종이지도와 오늘날 전자지도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이지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종이지도도 장점은 있습니다. 종이지도는 지형과 토지 이용 등이 지도 한 장만 보면 모든 것이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도만 있으면 되고 지도가 아닌 다른 기기의 도움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한눈에 전체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종이 지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단점이 더 많아서겠죠. 종이 지도의 단점으로는 수정과 확대, 축소 등이 어려워요. 그리고 방위나 동서남북, 축척 1대5만, 1대2만 5천과 같은 그런 축척, 그리고 지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같은 그런 지도 읽기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면 이 지도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이이기 때문에 파손되고 찢어지고 물에 젖어서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지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다시피 각종 정보의 검색이 쉬워요. 그리고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두 지점 간의 거리, 그리고 해당 지역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고 출력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실시간으로 지도의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드뷰 같은 거 보면 로드뷰나 스트리트뷰 같은 거 보면 1년 단위로 나오고 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수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새로 찍은 사진, 새로 등록되는 가게 같은 거를 등록만 하면 되니까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지도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확인과 사용이 전부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이지도와 전자지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자료 4번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지리정보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자연재해 관리인데 이거는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관련해서 지리정보를 활용한 예시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해서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 이건 어플이 아디다스런 같아 보이기는 한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운동한 거리, 시간, 그리고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가와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어플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런던에서 사용되는 버스 정보 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죠. 여기서는 런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런던의 대도시권 전역 25,000곳 이상의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역 주민, 통근자, 여행객들에게 버스 이용 관련 서비스와 노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2번 문제를 보면 자료 4를 참고해서 일상생활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경험을 발표해보자 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했음직한 그런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부모님 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찾기를 할 때 지도 어플을 사용한 그런 길 안내 프로그램, 그리고 교통정보 안내, 관광정보 안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정보 활용과 관련한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